자,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가서 뭐 한다? 피해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몇 프로나 피해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손해평가를 합니다. 피해율을 산정하겠죠? 그리고 나서 계약자한테 때요 보험금을 결정을 하겠죠. 그 보험금 결정하고 나서 계약자한테 뭐 한다?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가서 손해평가 했어요. 근데 뭐예요? 피해율이 여러분이 30%라고 했어. 근데 계약자는 자기가 봤을 때요 한 50%인 것 같아. 아, 이거 손해평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계약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손해평가 인정 못하겠다. 다시 조사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조사. 그럼 다시 재조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을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정말로 평가를 잘하고 있는 거 안 한가? 이 사람이 평가한 거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는 거야, 일명 감사. 그 감사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검증한다고 표현해, 검증. 여러분이 손해평가한 거에 대해서 검증하라는 거야. 근데 이 검증하는 데는 누구예요? 당연히 우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구먼하고 누가 재보험 사업자가 검증할 수가 있어요. 두 군데에서. 그래서 검증이 있고 재조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사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첫 번째, 자, 오늘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해는 오리엔테이션 일명 OT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농작물 재보험이 뭐야? 또는 가축 재보험이 뭐야? 또 우리 농가는 어떻게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나중에 이 보험에 내가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면 어떻게 가서 평가를 하는 거야?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니, 저는 전혀 옆에 지인분들이 없다. 아니면 나는 지인분한테 들어서 대충 손해평가사가 뭔지 알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는 나는 전혀 손해평가사도 몰라. 그냥 어디 보고 왔어.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해평가사는요, 방금처럼 이렇게 농가분이 뭐예요?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피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 가서 여러분이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고 가서 보험 가액도 산출하고 또 피해율도 산출하는 자, 그런 일을 여러분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어때요?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소득 창출하시냐면 일단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저희가 취직을 하는 거야, 취직. 그러면 취직을 한다는 것은 이 법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즉 손해사정법인이 있어, 법인, 회사. 그럼 회사에 취직하면 이제 그 회사의 지침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수십 년간 직장생활을 했는데 뭔 지긋지긋하게 내가 또 직장생활을 해.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나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할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는 협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협회. 그럼 지금 현재는 협회가 두 개가 있어요. A협회, B협회. 지금 현재 협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협회든 B협회든 소속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농가분이 지금 이제 피해를 입었어. 자, 프로세스를 봐보면 자, 농가가 자, 벼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어서 태풍이 왔어. 그럼 어때? 농가는 누구 어제 신고를 하겠죠. 피해 입었다고. 어디에다가? 지역 농협에다가 신고를 해. 그러면 이 지역 농협에서는 이제 이게 시스템이 어디로 바로 가요? 우리 손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가 재보험 사업자니까. 그럼 이 재보험 사업자는 이제 업무를 자, 당신이 가서 손해평가 일 좀 하세요. 가서 조사 좀 해보세요. 라고 자, 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NH농협 손해보험은 이 법인으로 일을 준다든가 또는 협회로 일을 준다든가 둘 중에 하나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협회로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협회로 업무가 갑니다. 그럼 이제 협회에서 어때요? 이 평가사들이 이제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사들에게 이제 어떤 그 내부 규정에 의해서 업무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가서 애써 막 농협에 가서 내가 일을 막 가서 수주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자격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해서 자, 이거 OT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교재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그래서 교재 봐보시면 자, 맨 처음에 목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봐보시면 자, 맨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해서 봐보시면 저기 뭐죠? 각각의 이제 우리가 사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를 갖다 우리는 품목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품목.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제5장에 가보시면 품목별 인수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장에. 자, 얘가 메인인 거예요. 얘를 통째로 제가 공부를 다 하는 거야. 품목별 인수기준. 각각의 사과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포도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통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통칙은 영어 정리예요, 영어 정리. 자, 영어 정리. 자, 지금까지 통칙, 영어 정리가 시험에 빠진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영어 정리는 모든 시험에서 다 나와. 어떤 자격 시험, 여러분 시험 봐보셔도 영어 정리는 필수야, 필수. 그래서 얘도 당연히 시험에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어요. 5점으로. 가로 넣기로. 가로치기 문제로 나왔었어요. 가로치기, 통치기, 영어 정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보시면, 자, 2가 농작물 재보험하고 가축 재보험으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 N쪽에는 농작물 재보험, 그 다음에는 가축 재보험.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약 80%, 20% 이렇게 배점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스타트에 그 농작물 재보험 해가지고 제1장 통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통칙이라는 것은 용어 정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용어 정리. 그래서 지금까지 이 통칙에서는 배점이 5점으로 배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5점으로 배점이 되는데 가로치기 문제나 가로치기로. 가로치기. 그러면 아직 시험에 1회부터 7회까지도 시험에 딱 빠진 적은 한 번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빠져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수적인.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용어 정리가 되어야만이 쉬워지는 거예요. 용어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자, 이제 목적 봐봅니다. 자, 이 교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업무 방법서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업무 방법서. 이 교재 이름이. 그래서 1번에 가보시면 이 업무 방법서는,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보험에 신계약, 즉 새로운 계약을 어떻게 가입시킬 거니? 그걸 갖다가 신계약 인수 절차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농가분이 보험 가입을 하러 왔어. 어떻게 보험 가입시킬 거야?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신계약 인수 절차. 인수, 보험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신계약 인수 절차. 그 다음에 계약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의 정함을 목적으로 하더라. 자, 적용 범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영어의 정의에 있어서 이 장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계약자. 자, 계약자는 누구하고 보험 계약을 한다고요?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즉, 재보험 사업자하고. 자, 계약자. 우리 농가분이잖아요, 계약자는. 계약자는 누구하고요?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우리는 이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라고 하지 않고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농작물 재보험의 재보험 사업자는 누가 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자는 누구한테 재보험 사업자하고 보험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시골에는 이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많이 없다고. 그럼 우리는 농가분들은 누구하고 제일 친해요? 그 지역에 있는 농협하고 제일 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농가분들은 지역 농협으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을 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주 가보시면 배원해농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배원해농협. 그 다음에 우리 대구에 가보면 능금농협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 뭐예요? 사과에 대한 특화농협. 그 다음에 여기는 배는 뭐예요? 배에 대한 특화농협이잖아요. 얘네들은 갖다 어때요? 각각의 품목을 지정해 놨잖아요. 그럼 배, 원해농협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농협이라고 표현하냐면 품목농협이라고 그래요. 농협. 그래서 자, 일단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즉 보험료 납부를 지는 사람 갖다 우리는 계약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계약자는 어디로 가서 보험 계약을 한다고요? 이 지역농협. 그러면 원래는 누구하고 해야 되는데 재보험 사업자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재보험 사업자는 이 보험 계약 업무에 대해서 누구한테요?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한테 보험 모집에 대해서 뭐 해놓은 거예요? 위탁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갖다 우리는 거기에서 몇 번에 해당되냐면 6번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6번에 보험 모집 지금 1페이지에 6번이에요. 1페이지에서 용어의 정리에서 6번에 보험 모집농협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갖다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보험 모집농협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모집에 대해서 누가? 재보험 사업자가 위탁을 한 거예요. 이 위탁에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험 모집농협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계약자,
재보험 사업자, 보험 모집 농협. 그러면 이 농협 안에서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보험 업무를, 보험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들, 일명 우리 설계사분들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보험 임직원들도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 봐보시면 7번에 뭐라고 표현한다? 모집 종사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험 모집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모집 종사자 용어, 모집 종사자. 이제 대충 지역농협이다, 품목농협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정확히 용어를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셔야 됩니다. 누구라고 한다? 보험 모집농협, 모집 종사자.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에 보험 모집농협 가로치고 보험 판매 사무소는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농작물 재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배원해농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분목농협을 말한다. 그다음 7번에 모집 종사자는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재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임직원 또는 보험 설계사를 뭐라고 표현한다? 모집 종사자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가서 계약자 가보겠습니다. 자, 계약자, 가로치고 가입자라 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말한다. 2번, 계약자는 농업인 그리고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를 말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계약자의 정의. 당연히 첫 번째, 보험 농협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험료 납부를 하는 사람. 첫 번째 용의. 그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 농업인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농업인이든 임차농이든 우리가 구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농업인이라는 것은 결론은 누구를 말하냐면 자,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자. 그리고 자, 농업인이든 임차농이든 구분하지 않고 포인트가 뭐예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 그걸 갖다가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를 우리는 계약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여기가요. 자, 사과가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번지수가 101번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사과가손의 소유자는 A씨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A씨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요. A씨가. 그럼 이때 A씨는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예. 자, 소유자. 농업인 보험 가입할 수 있어. 그리고 뭐라고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자, 반대 똑같은 조건에서요. 자, A씨가요, 소유자예요. 근데 A씨는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 A씨는요, 누구한테? B씨에게 돈을 임차했어요. 빌려줬어. B씨가 결론 누구예요? 임차농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계약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B씨가 되어야 된다고요. A씨는 계약자가 될 수 없다. 즉,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계약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만약에 소유자가 농사는 짓지 않고 누구한테? B씨한테 임차했다. 이런 경우는 계약자가 누가 돼야 된다? B씨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자, 소유자든 임차농이든 구별하지 않아요. 가장 포인트는 뭐라고요? 반드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된다고. 짓고 있어야 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은 케이스에서 여기서 이 케이스에서 자, 소유자가 A씨야. 그죠? 근데 이 A씨가 누구냐면 만약에 아들이야, 아들이야. 소유자가 아들이야. 아들인데 자, 농사는 누가 짓고 있냐면 B씨가,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어.
아버지가. 자, 이런 경우에 A씨의 명의로, 아들의 명의로 보험 가입 가능해, 안 해요?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A씨는 농사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보험 계약을 해야 돼. 계약자의 의미. 아셨죠? 실제 경작자. 이게 중 포인트예요. 실제 경작자. 소유자든 임차자든 구분하지 않는다. 실제 경작자가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피보험자. 자,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물보험인데 우리가 인보험에서 암보험. 자, 제가 보험 계약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희 남편을 위해서. 저희 남편이 암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랬을 경우는 저희 남편이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죠. 했을 때 저희 남편을 갖다 저는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했죠. 저는 계약자죠. 근데 저희 남편을 갖다 뭐라고 표현해요? 피보험자. 피보험자. 근데 저희가 이런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피보험자하고 계약자가 거의 동일시가 되고 있죠. 다 동일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보험에서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보험자의 개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는 뭘 준다? 보험 증권을 교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증권 증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험의 목적. 자, 우리가 보험을 뭘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니? 그걸 갖다 우리는 목적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 여기가요. 포도 가손이라고 해봐봐. 포도 가손이라고 해봐봐. 자, 그럼 내가 포도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포도가 있잖아요. 뭐도 설치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두 가지 비가림수도 설치가 되어 있어. 비가림수도. 포도가.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럼 우리가 포도도 보험에 가입하죠. 포도도. 그 포도를 갖다가 우리는 자, 포도도 보험에 가입해요. 포도. 그 다음에 포도 나무도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해요. 포도 나무도. 그죠? 포도 나무도 보험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 포도를 갖다가 우리는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자, 농작물이죠. 결론 농작물이잖아요. 농작물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포도가. 사과, 포도 다 똑같죠. 그 다음 이 나무. 우리가 나무도 보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봐보시면 보험의 목적물에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농작물, 나무. 자, 대표적인 거 뭐 마늘, 양파 이거 다 우리가 농작물이잖아요. 방금. 농작물 보험 가입해. 또 나무도 보험 가입을 해.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시설 작물이라고 해봐봐. 시설 작물. 자, 온해시설 일명. 온해시설. 아, 시설 작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명 온해시설이라고 해봐봐. 자, 온해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하우스를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난방시설, 환기시설, 부대시설, 환기시설, 그 다음에 보온시설, 양액 재배시설, 애들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한다고. 그 다음에 그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 토마토, 메론, 파프리카 얘들을 갖다가 우리는 통틀어서 시설 안에서 재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설 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 우리가 각각 방금 그랬잖아요. 하우스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난방시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으로 이 농업용 시설물은 뭘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냐면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하우스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거기서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봐보시면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용어가 근다 이 말이에요. 이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뭐하기 설치한 하우스다.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업용 시설물은 뭐한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그냥 하우스는 보험에 가입시켜주면 안다 이 말이야.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우스는 보험에 가입시켜줄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이 부대시설 보험 가입시켜준다고 한다고요? 보험 가입시켜. 그럼 부대시설의 종류는 방금 제가 얼른 구두적으로 말했잖아요. 일명 보온시설, 뭐 관수시설, 물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난방시설, 환기시설, 그 다음에 우리 거름 주는 거 있죠. 거름 주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액 재배시설. 이 양액 재배시설은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막 그래요. 이거 금액이. 우리 거름 주는 거. 자동적으로 세팅 제어돼가지고 착착착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 보험 가입하는 거야. 부대시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시설 작물, 아까 토마토, 딸기, 메론, 어쨌든 이런 거 있잖아요. 결론은 이 시설 작물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들도 어쨌든 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도 결론 농작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험의 목적물은 여기서 말하는 이 농작물은 우리가 노지, 땅,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에서 제일 하단에 말하는 농작물은 뭐예요? 우리 하우스 안에서 시설에서 재배하는 시설 작물에 해당하는 농작물인 거예요. 자, 거기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뭘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니? 그걸 갖다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표현합니다. 4번에 보험의 목적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노지 농작물을 표현한다고요. 자, 또는 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이런 것들. 나무 보험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그리고 농작물. 여기서 말하는 농작물은 시설작물을 말한다고요. 얘가 가로치기 문제로 한번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전부 쓰게끔 이렇게 5개를 다 쓰게끔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어. 3회 때. 이런 식으로 가로치기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어. 보험의 목적을 다 쓰게끔. 가로치기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보시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그랬죠. 자, 방금 이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 어찌됐든 간에 정책보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즉 지자체하고 국가가 엄청나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했을 때 우리는 일단은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전체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는 영업보험료라고 말해. 전체 보험료를. 자, 사과 1000주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산출했더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1000만 원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해. 그럼 이 영업보험료는요, 2개를 합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2개가 누구냐? 순보험료 하고요, 부가보험료를 합쳐서 우리는 전체 보험료라고 표현해요. 그럼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이 농작물 재보험을 운영하려면 경비가 필요하겠죠. 경비. 그러면 그 경비를 누가 줘야 되겠어요? 그 경비를 정부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이 정책보험을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이 NH농협 손해보험, 즉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를 쓰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돈을 갖다 우리는 부가보험료라고 표현해. 이 부가보험료는 무슨 돈이라고요? 재해보험 사업자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돈을 갖다가 우리는 부가보험료라고 표현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가보험료를 계약자가 내면은 계약자가 성질을 할 거 아니에요. 재보험 사업자 경비까지 나한테 보험료 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부가보험료는 누가 다 내냐면 정부가 전액을 부담을 합니다. 이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싹 내죠.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로 사용되는 돈이니까. 그럼 이 있잖아요. 자, 보험금. 우리 계약자한테 주는 보험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있잖아. 손해평가 나가면은 손해조사비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뭐 공짜로 일하는 사람들 아니시잖아요. 돈 받고 일하실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일하는 손해조사비. 이것도 다 보험료 속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손해조사비하고 그 다음에 계약자한테 드리는 이 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결국 나오는데 그 보험료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순보험료에서 나오는 거야. 순보험료. 이게 순보험료의 용도는 뭐라고요? 계약자한테 주는 지급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재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손해조사비도 어디에서요? 순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걷어들인 돈을 갖다가 순보험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전체 총액을 갖다가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 영업보험료는 2가지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그럼 이 부가보험료는 용도가 뭐라고요? 재보험 사업자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돈이야.
그럼 우리 계약자한테 주는 지급보험금하고 여러분들의 손해조사비는 어디에서 나간다고요? 순보험료에서. 그럼 이 순보험료는 누가 내줄 거니? 그 말이야. 순보험료는. 순보험료가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 순보험료는 자, 세 사람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도와줄게. 그리고 누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게. 그럼 나머지는 누가 내라? 계약자가 내라. 나머지는 누가 낸다고요? 계약자가 내라. 그럼 보통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그랬잖아요. 정부가 50% 줍니다. 지자체가 40% 줍니다. 그러면 계약자는 보통 몇 프로만 낸다고요? 10%만 내는 거예요. 이 보험료에. 이게 굉장히 미미해요. 내가 3,000제곱미터 논을 가지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어. 3,000제곱미터 하면 약 978평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나오죠. 960 얼마? 978평 나오나? 3,000 나누기 3.3058 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978평 정도 나올 거야. 그럼 내가 978평, 3,000제곱미터 벼농사 지어. 그 보험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마 내냐면 불과 뭐 10,000원이밖에 안 내. 보험료가. 그렇게 싸. 근데도 우리 농가분들이 가입을 안 해. 나 애타 죽겠어. 아주 시골에 가면. 그 조사도 보면 막 농민들 있잖아요. 보험 가입 안 해. 애타 죽겠어. 진짜. 왜 가입 안 한가 모르겠어. 아직 보험 인식이 아직도 많이 안 돼 있어. 그렇게 싼데. 근데 물론 이제 막 대농들은 보험료만 해도 이제 또 크겠죠. 근데 벼는 좀 싸.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가수는 좀 더 보험료가 비싸요. 종합가수는 몇백만 원 해. 근데 그래갖고 이제 계약자분들이 보통 막 4, 50만 원씩 내. 벼는 이제 과수는 좀 비싸요. 그냥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커버리니까. 가입 금액이. 이 아까 전에 말한 이 있잖아. 벼 3,000제곱미터 해봤자 보험 가입 금액 150만 원 막 이렇게 안 돼. 벼는 싸. 그냥 단가 자체가 킬로그램 단가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10% 정도 낸다고 했잖아요. 이걸 누가 낸다고요? 계약자가. 그래서 이 10%를 갖다가 우리는 계약자가 낸다고 그래서 영어를 갖다 뭐라고 한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결론은 어디에서 뺀 거예요? 순보험료에서 마이너스 누구 것 빼다고요? 정부에서 것 빼고 지방자치단체 것을 뺀 거. 나머지가 뭐가 된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 책임지는 거예요? 순보험료 중에서. 영업보험료의 일부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영업보험료는 왜? 부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보험료의 일부를 책임지는 거야.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걸 갖다 우리는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영어 있고요. 5번에. 자,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했습니다. 그렇죠? 7번 했고. 그 다음에 자 8번부터는 좀 중요하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